이제 순서는 이렇게 일본에서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로마 거쳐서 이스탄불, 파리 이렇게 갔는데 몇천 년에 걸친 유럽 역사 또는 서구 문명의 역사에서 일정한 시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를 엮은 게 그 네 도시예요. 또 그 서구 문명의 탄생과 팽창이 남긴 흔적 이런 게 제일 많이 남은 곳이 아테네하고 로마예요. 여행은 도시를 가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걸 보러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죠. 이런 이야기는 내가 책으로 봤는데 정말 가서 보면 어떨까?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요. 어떤 이야기들은 전혀 모르고 갔는데 그냥 눈 뜨고 다니다 보면 이상한 게 보여서 이게 뭐지? 그래서 막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가슴에 남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알고 실제로 가본 느낌, 또 전혀 모르고 갔다가 알게 된 이야기, 그것이 제 마음에 일으킨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쭉 시간을 따라가면 결국은 많은 것들이 그 2500년 전에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비롯되었고 그 흔적이 지금의 아테네는 조금 남아있죠. 근데 그 조금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면서 그 빅뱅 현장을 상상해보는 즐거움, 그런 것들은 다른 도시에서는 해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돌기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내 마음의 돌기둥, 그게 그 카리아티드, 그 파르테논 맞은편의 언덕 위에 있는 에르크테이온 신전의 형광 기둥, 그 기둥을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 에르크테이온 신전 돌기둥 6개 중에 1개를 잘라간 거 아니에요. 그 엘긴 마블스라고 그래서 그 붙여서 거기 쫙 전시하고 있는데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거기 카리아티드 하나 잘라간 게 거기 있잖아요. 참 되게 안쓰러워요. 그 대형박물관에 있는 카리아티드 하나를 생각하면 그 아테네라는 이 서구 문명의 빅뱅이 일어나던 이 도시가 그렇게 퇴락해가고 잊혀져가고 이 과정의 막바지에 잘려나가서 남의 나라 박물관에 가서 자랑거리로 서 있는 이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뭘 보면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그런 감정을 맛본다는 게 그것도 또 귀한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로마를 한 바퀴 안 가봤지만 가기 전에는 로마는 워낙에 볼 게 많은 도시니까 이제 막 조사를 해서 갔어요. 가서 빨리빨리 그걸 보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아서 자,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다닐까? 이제 그게 더 좋더라고요. 사실은 시간이 더 있으면 그냥 목적지 없이 그냥 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가다가 이거 뭐지 싶으면 멈춰서 검색해보고 들여다보고 앉아서 보고 이러고 싶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짧은 시간을 제가 정처 없이 다녔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많이 만났어요. 제가 책에다 또 적었는데 그 피오리 광장에 있는 그 조르다노 브루노 동상이요. 네네. 엄청 흉한 동상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무서운 동상을 별로 못 봤어요. 동상 자체가 저는 느낌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 피오리 광장이 그 화형식을 한 장소인 거는 모르고 갔거든요. 아무도 브루노를 안 봐요. 저는 그냥 다니다가 본 건데 그때가 바티칸 교황청을 갔다 온 뒤여가지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뜻밖의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냥 며칠 동안 뒷골목만 써다니고 싶다.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서야 찾아봤더니 이게 지하궁전이래요. 그래서 지하에 무슨 궁전이 있어? 그거 들어갔더니 궁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둥이 많아서 궁전처럼 보여요. 기둥이 수백 개가 있으니까요. 다 그리스 돌기둥이요. 지하 저수조를 수백 개를 만들었어요. 콘스탄티노플 시절에. 그래서 이 지하 궁전은 몇십 년 전에 근자에 발굴을 한 거예요. 그때 맨 안쪽 돌기둥 2개의 받침돌이
메두사가 부조되어 있는 받침돌이 있어. 한 개는 옆으로 있고 한 개는 거꾸로 있고. 그게 나오니까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거기 놀러 오면, 이스탄불에 여행을 오면 그걸 다 보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탄불,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 시내에 있던 돌기둥들은 다 뽑아왔겠죠, 이미.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바다 건너에 가서 뽑아온 거예요. 그 고대 그리스 세계가 그냥 로마에 정복당하고 나서 동로마 제국 황제가 명 내려가지고 그냥 서방 가가지고 돌기둥이라는 돌기둥은 다 뽑아오고, 인간이라는 게 이게, 문명이라는 게 뭐지? 그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우선 저는 파리를 대단하게 보는 건 에펠탑 때문이에요. 에펠탑은 좀 괴상하게 생긴 신기하죠. 구조물이잖아요. 네. 파리를 인류 문명의 최전선으로 보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다닌 다 유럽 도시들은 다 그 도시가 제일 1번으로 내세우는 건축물이 오래된 거. 예, 종교시설 아니면 왕궁이에요. 파리는 랜드마크 1번이 에펠탑이에요. 이 에펠탑은 그 세계박람회 관문으로 쓰려고, 일시적으로만 쓰려고 공모해서 그 시정부, 프랑스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해서 디자인을 채택을 했고, 그리고 20년 동안 쓰고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살아남은 건축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도시의 랜드마크 1번이에요. 그런 도시는 파리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게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 독재, 왕정, 제국주의 이런 데에서 민주주의로, 공화국으로. 그래서 저는 파리가 거기를 여러 번 갈 필요는 없지만 한 번은 그 공간을 감상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우선 파리는 대단한 도시라고 보고요.